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연말연시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될 전망인데요. LG 헬로비전 재난전문위원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연말연시 기습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 기온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1년 중 추운 때를 지나고 있거든요. 요 지난 며칠 동안 이례적으로 봄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게 좀 이상적인 날씨였고요. 지금 기온 떨어지는 건 이제 정상적인 그런 한겨울 추위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번 추위는 그 다음 새해 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7일, 8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에서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의 가장 그 기온이 낮은 시점은 31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서 서울 아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강한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강원도 산간 쪽은 영하 20도, 또 경기도 북부 쪽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강한 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추위에 단단히 대비를 좀 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강한 한파의 원인은 뭡니까? 북극에서 찬 공기가 이번에 그 시베리아 쪽을 거쳐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한국 쪽으로 확장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강한 한기 세력이 우리 남쪽으로 치우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강추위가 이어질 경우 건강이나 또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공기는 차갑고 바닷물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로 눈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0, 31일, 1일 사이, 이 3일간 사이에 호남과 충청도 서해안 지방, 또 제주도, 울릉도에는 울릉도는 많은 곳은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과 제주도 지방에서는 많은 곳은 3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이 되는, 이게 이번 그 연말 연시 기상 특징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연말 한파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졌고 지역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정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매년 연말이 되면은 올해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하고 또 그동안에 달라진 것들은 없는지 이런 보충 취재하는 과정을 보통 취재 기자들이 거치게 되는데 그 늘 연말쯤 되면 한 해 동안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추리기가 사실 좀 힘든 정도인데 올해는 코로나19 하나로 대부분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게 지난 1월이었으니까 이제 곧 1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이 멈추게 됐고 우리는 좀 정상적인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타격을 얻은 부분, 이제 가장 큰 타격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우리 지역의 경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취재진도 지역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 지역 곳곳의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해서 또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을 고통과 어려움을 정말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인천과 경기 지역 골목상권 곳곳을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추려봤습니다. VCR 보고 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꽃집은 연말을 앞두고 당초 행사 주문량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기대를 했었는데 예정된 그런 행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취소 주문을 받잖아요. 연말 송년회, 회사 송년회라든지 모임 송년회. 그럴 때도 화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꽃다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없어졌고. 인천 부평 상권의 한 옷가게는 직원 절반을 줄여봤지만 매달 임대료 400만 원을 감당하기 버거운 형편입니다.
지금 하루에 2만 원, 5만 원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진짜 유지도 안 되고 제일 힘든 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동네에서 인기였던 휘트니스 클럽. 거리두기 상향과 함께 수개월째 문을 닫으면서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항상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감염 걱정의 일반 음식점들은 손님 찾기가 더 힘듭니다. 단체 손님을 주로 받는 인천의 한 고깃집. 한때 600만 원 이상이던 주말 매출이 2달 만에 20만 원까지 급감했습니다. 정말 매출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저께도 손님 한 팀을 못 받았거든요. 저녁에 들어가면 정말 가족한테 약한 모습,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고. 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이제 만났던 자영업자들인데 대부분 이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인데 이제 뭐 문을 닫거나 개점 휴업 상태가 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지금 1년 가까이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대출금 바닥이 나고 또 자영업의 존폐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더 문제는 예상보다 지금 상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어 사실상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정말 암흑 같은 1년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평을 하던데요. 그런데 조금 상황이 나아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그 직후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 짚어볼까요? 네, 방금 전 봤던 자료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이었는데 경기도가 지난 23일 14개 카드사로부터 받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도민 소비 자료를 좀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도민 한 명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또 정부는 가구원 수대로 차등 적용해서 가구당 40만 원에서 이 10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경기도민들이 받은 지원금의 규모는 모두 5조 원이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기 지역의 카드 사용액은 모두 7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7조 7,400억 원, 그 10% 정도 늘었습니다. 상권 유형별로는 음식점 등 골목 상권이 70%, 전통시장이 8%, 이 상업시설 22%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다른 분석도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역시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KDI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와 지급 이후를 비교해서 이 지급 이후에 국민의 신용카드 매출이 약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요. 받은 돈의 약 30% 안팎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소비의 대부분이 의류나 가구 등 내구재였고요. 대면 서비스나 음식점에서 소비된 돈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음식점 등의 업종의 매출이 이제 크게 줄었는데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이 업종에 대한 소비를 좀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골목 상권이 느끼는 실제 효과는 크게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지역화폐 사용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 효과가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지역화폐 사용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 사용을 하면 일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이 캐시백, 또 인센티브 혜택 등이 이 지자체별로 많게는 10%까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부천페이는 이달 중순 기준으로 이 발행액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월에 발행액 1,600억 원을 돌파한 이후로 이 2개월 만에 2천억 원을 넘긴 건데요. 또 전년과도 비교해서 발행액은 5.3배, 카드 발급은 3.7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김포페이도 실적이 좋은데요. 지난해 4월 첫 발행을 시작을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발행액이 1,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좀 보겠는데요. 김포시가 추산한 김포페이의 생산 유발 효과는 모두 1,20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600억 원에 달했고요. 음식점, 숙박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가 35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은 파급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와 함께 업체들의 고용이나 취업에도 도움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김포 시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이용액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김포페이는 이용액이 크게 늘면서 소비 진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천페이 또 김포페이의 증가세 짚어봤는데 인천 이음카드도 살펴봐야겠죠? 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에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캐시백 10%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 중입니다. 한 달 결제액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의 10% 캐시백이 지급되는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지난달 기준으로 인천이음의 결제액은 2조 원을 넘어섰고요. 가입자 수는 134만 7천 명으로 인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와 함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여파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북부 지역 소식 돌아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지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군부대발 코로나19 확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군부대에서 이렇게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죠. 네, 맞습니다. 이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일단 그 부대가 코호트 격리 조치됩니다. 후속 대응으로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병사의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는데요. 이 조치가 군 부대 주변에 있는 상권에겐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곳이 군인들이 지나다니지 않으니까 당연히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저희가 앞서 그 연천의 신병교육대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주변 상권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취재한 화면이 있습니다. 보시고 가겠습니다. 지역 경제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연천군의 주요 상업지역인 전고급. 휴가나 외출 나온 장병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이 다음 달 7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꼭 한 번씩 들르는 사진관. 최근에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최근에 찍어도 좋죠. 아이고, 뭐 휴가, 외박, 뭐 특박 전부 다 정지됐는데 뭐. 민간인들도 눈에 띄게 줄면서 벌이가 더 줄었습니다. 근데 노인네들 안 나와. 그 아들들이 나가지 말라 하겠지 뭐.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한동안 코로나 청정 지역을 유지했던 연천군. 예기치 않은 부대발 감염이 터지면서 지역 전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비단 부대 상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타겟책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의정부시의 코로나 일자리 공공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는데 의정부시가 가장 많은 참여 인력을 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이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총 9,300여 명인데요.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총 사업비,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총 418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9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정부시가 추산을 해봤는데요. 의정부시 인구가 46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9만 원 이상의 자금이 지역에 풀리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올 상반기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네, 내년에는 지역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인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흥시 옛 시화병원에 마련된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중환자 병상 12개를 포함해 모두 72병상이 마련됐습니다. 센터 운영은 안성의료원이 전담하고 의료진 100명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등 모두 13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특별생활치료센터에서는 침상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하고 병원과 비슷하게 수액 공급 등 기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